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완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나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사태 이런 것들은 보통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이 채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론가들의 분석 결과 미래통합당이 140석 이상을 얻어서 제1당이 될 것이다. 과반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례대표 정당 쪽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고 경제 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100석 넘기기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선거였는데요. 패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초보 당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라는 정치 초보의 초보 운전이 당을 결국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 한 20년 정도를 좀 당을 출입하면서 지켜봐 왔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보 당대표 모시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 대표가 딱히 잘못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말을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일단 선거에서 당이 진다. 그러면 1차적인 원인은 공천을 잘 못해서입니다. 보통. 이제 공천을 잘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이것은 불문율이죠. 근데 공천을 잘 못해도 좀 문제가 있었어도 그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그 당 리더가 그걸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공천을 잘못했다는 거는 리더십의 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는 거죠. 공관위원장에 문제가 있다, 외부 세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리 이상한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아니면 이제 임명하기 전부터 당 대표가 관여를 하게 되니까 당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고 주관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천의 문제점은 이번에 이제 공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물갈이는 잘했습니다. 기존에 좀 이제 오래된 사람들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이제 밀어내고 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누굴 채워 넣느냐가 이제 심각한 문제였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친이계, 친유승민계, 그리고 이제 통합 세력들, 원래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곳이 친박, 친황계들이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밀려나고 그리고 예전 당 대표였던 김무성계 이런 사람들도 다 공천에서 이제 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고요. 홍준표계 이런 이제 과거 당에서 좀 집권을 하고 있던 세력들은 거의 다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홍준표계, 친박계, 김무성계 모두 홀대를 당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런 일을 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개입한 사람은 일단 김형우 공관위원장이 있죠. 김형우 공관위원장, 이석연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좀 심판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사실 공관위에서 지금 거의 김형우 공관위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그 공관위원 중에 김세연 의원, 이분이 이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박계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박완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공천을 이끌어 나간 사람들인데요. 외부 공관위원들은 사실 당에 그렇게 입김을 행사할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한 거기에 참여한 모든 공관위원이나 공관위 관계자들이 대부분 총선보다는 대선을 의식해서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친유승민계를 했다는 게 그분들을 이제 되게 잘해줘서 개파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2년 후에 대권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권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황교안 대표도 했고 김영우 공관위원장도 했고 박형준 통추위원장도 했고 이 사람들 모두 총선보다 이제 대선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번 총선 공천의 흐름이. 근데 사실 그건 맞습니다. 대선이 더 중요합니다. 정권을 잡아야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총선보다는 이제 대선을 좀 염두에 두고 공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갈이를 한 거,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생각을 하고 친박, 친환계 상당히 좀 밀어낸 거 이런 게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진 것이 있었죠. 강남 의뢰 최홍이라는 원래 강남에 신청하지 않았던 인물을 공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김영호 위원장의 부산 영도 지역구 이제 물려받기로 했던 후계자 거의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제 양지 이 보수의 양지인 강남 의뢰 공천에 단독 공천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최홍만 거기 안 줬어도 김영호 공관위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영호 위원장이 약간 그 자기 한 사람 정도 넣는 이런 지금 생각을 한 바람에 이게 뭐 위원장 물러나고 그 다음에 공천 번복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영호 위원장이 이제 약간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이 공관위가 조금 흔들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관위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천 반발은 어느 선거에서나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 지도부가 대표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초보자가 초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하느라 뭐 남의 공천 그리고 공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할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공천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천에 좀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본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 사무총장입니다. 당 사무총장은 당원 당규상 당연직으로 공관위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모든 총선에서 사무총장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의 조직을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에 대해서 너무 잘할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당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면서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회죠. 당 지도부와 공관위를 어우르면서 중간에 이제 핸들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제 과하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진 일도 많고 오히려 뭐 본인은 낙선하는 일도 많아서 이 사무총장의 저주, 사무총장 딜레마라는 얘기가 여야에서 다 나오기도 했어요. 옛날에 한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방호 사무총장이라는 또 뭐 친박 학살 공천을 이뤄낸 사람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당 사무총장 박완수라는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원래 사무총장은 이게 초선 의원이 하는 게 아닌데 탄핵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당 지도부가 물갈이가 되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측근인 박완수 의원이 초선이지만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들어가서 좀 당 지도부나 당의 뭐 컨셉에 맞지 않는 공천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발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당이 좀 흔들릴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해서 최고위나 대표와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런 것을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공천 받기도 지금 되게 급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관위에 좀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김영호 공관위는 김영호 위원장과 이석연 부위원장은 이제 심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보통 이제 계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관위 안에서 그 안에서 친황과 비황 이렇게 해서 이제 박완수, 김세연 이 두 분이 이제 붙는 경우가 이견이 있다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외부 위원들은 사실 공천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이 김세연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할 때 황교안 대표와 굉장히 크게 맞붙었죠. 이분은 원래 이제 비박계 한번 바른정당도 갔다 왔고 이제 비박계로 알려져 있고 좀 소장파라기보다 이제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의원들에 비하면 좀 적은 40대입니다.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시절에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하나도 이제 뭐 개혁을 하고 젊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도부가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의지도 없다,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조금 후에 이제 이 당은 좀비 같은 정당이다, 없어져야 한다 이러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죠. 이런 분이 공관위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청년 여성 이렇게 당 탈바꿈 이런 걸 얘기했더니 김영호 위원장한테 좀 먹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갈이
청년, 여성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갔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당 지도부에서 그래도 우리 기존 지지층도 있고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라고 걸어줄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박완수 총장입니다. 근데 이 박완수 총장, 초선의 총장이 삼선, 그 김세연 의원 상임위원장도 지냈죠. 뭐 부산 시장위원장도 지냈죠. 여의도 연구원장도 지냈죠. 이런 분한테 상대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박완수 의원은 이제 당 지도부나 황교안계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에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 뭐 이게 뭘 의미하냐? 초보 대표 측근 이런 사람들이 이 당이 지금 그때만 100석이 넘는 정당이 이런 당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위가 어떻게 하는 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했고 그 리스크를 제대로 이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 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패배할 일이었나? 공천 조금 그렇게 문제 생겼다고 해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2016년 막장 공천을 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막장 공천 2016년에는 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청와대라는 막강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당을 장악하고 싶어 했겠죠. 그때 이제 어떻게 부딪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당대표, 정치 고수들이 이제 맞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컨트롤을 좀 할 수가 있었어요. 크게 붙으면서 그래도 당이 승리하는 거, 그리고 많이 이제 좀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거,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충돌을 한 것이 아니었냐. 지금 와서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고요. 황교안 대표는 사실 청와대라는 이제 우리 당에 신경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못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김영호 공관위가 이제 사천 논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물러나고 나니까 바로 손을 댑니다. 그 민경욱 의원 살려낸 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민경욱 의원 외에도 지금 다시 번복을 한 지역이 하나같이 다 친이계, 친유승민계,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세팅해 놓은 곳, 그곳들을 다 청년벨트, 이런 곳을 손에 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인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주민들, 유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공천 번복이 된 곳이 여러 군데인데 거기 사는 지역 주민들은 미래통합당에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두가 이제 당 대표의 좀 판단 자체가 너무 미숙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이 이 통합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정말 야당을 밀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에 표를 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천이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갈이 잘했고 신입 많이 넣었고 뭐 나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물갈이 해내고 청년 넣고 여성 넣는다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통합당이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 대선도 치르고 총선도 앞으로 계속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게 누가 당을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십이 거의 당의 명운을 가른다.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이런 것들은 누가 되든 간에 리더십, 그리고 다 같이 좀 모아서 힘을 모아주는 것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